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부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액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중증장애를 가진 청주시의 의원의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중증장애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 안 제5조에는 의정활동 보조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계신 임정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직원에게 격려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직장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사항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17조 제8항에서 연차별 격려 휴가 및 장기 재직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구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의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연차 직원들의 의원 면직 등 퇴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직원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
본 제정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와 의회시설 보강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보조인력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고 보조인력의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시 연봉은 9급 상당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 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안 제17조에 해당 공무원에게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의 격려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인용 법령명과 약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에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천문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인력 채용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학력, 나이, 가족 관계 등을 갖다 묻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 일명 브라인드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최종 학력은 필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이 그 서류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의회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저희가 살피지는 않았는데 보통 그래도 이렇게 뭐 이거를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요 정도의 학력 조사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안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 보조 인력 그분이 사실 추천해가지고 그분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학력은 서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보조 인력을 쓸 적에 단순히 이렇게 뭐랄까 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뭐 어두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다 그분한테 편집해서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넣습니다.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네. 예,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김한식 의원님이 오늘도 그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또 공무원 관련 복무조례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중증장애인부터 중증장애 예, 중증장애인은 끝나고 끝나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의원님한테. 지금 남인범 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나 글씨만 해두게 됩니다. 그 보조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사진이나 도표는 전혀 해독을 못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워드로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뭐 오후에 있다가 답을 주겠다 그럽니다. 사람 담당자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한테 좀 권한을 좀 드려서 그분이 좀 핸들링하기 좀 편하신 분을 좀 오셔갖고 그러면 우리 저 사무처에서도 훨씬 좀 부담이 덜 되거든요. 그분의 행동 반경은 현재로서는 의회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은 그분이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이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내에서 그런 서류를
정리를 해주시는 사람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력은 좀 올라와야지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학력 제한을 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데리고 오는데 굳이 우리가 이게 학력까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도 또 그런 정도의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또 추천을 받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렇게 의미에서 이해하기 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한 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요. 그 10년 미만 이렇게 젊은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 휴가로 3일에서 5일로 했는데 사실상 장기 근속자 뭐 계장급 이상보다도 처음에 오신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왜 3일, 5일 그걸 정한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 젊은 그 10년 미만들이 실무 업무가 굉장히 많아갖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 휴가를 3일보다도 조금 더 좀 올려주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예,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지금 김한식 의원한테 말씀. 예, 김만식 의원입니다. 되게 그 전연차 그 휴가 관련돼서는 지금 그 다른 데 실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충청북도 뭐 충주시 있는데 이제 미실시 지역이 이제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세 군데인데 이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청주시가 또 이렇게 그 3일, 5일 이상을 또 다른 시군에 맞춰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의회의 직원들만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집행부도 같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청주시만 특별하게 뭐 며칠 더 이상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대로다가 맞춰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좀 괜찮은데 이걸 아예 뭐 5일 줘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3일보다도 오히려 조금 상해갖고 시행하는 바에 5년 미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올려줘갖고 해도 뭐 타시도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앞서 나가면 되죠.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약 한다면은요, 실시한다면은. 사무국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예,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이번 조례는 집행부 복무조례에 맞춰서 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의원님 그러한 의견은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또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같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며칠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조 맞추느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4일정 제2항 청주시의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의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의회 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 6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상세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 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여 수감 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별로 예산이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사전 조사 및 사업별 추진 규모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및 불용을 방지하고 예산 수립 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변호사 임기제 공무원이 장기간 채용되지 않아 다양하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채용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사항을 인트라넷과 인쇄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트라넷 링크를 종전보다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의원 자료방이라는 메뉴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좋게 하였으며 문자, 메일, 집무실 문서함, 전문위원실 협조를 통한 인쇄물 배부 등 다양한 알림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 홍보를 위해 언론사, SNS,
인쇄물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의정 홍보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홍보 방법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째. 유튜브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회의 영상 업로드 시 불필요한 부분을 편집하고 화질을 개선하여 업로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홈페이지의 영상과 동일한 양질의 화질로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2023년 추진한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하였고 처분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번째, 1층 로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2.5층에서 3층 구간 내 전동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청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냉난방기는 제1회 추경의 사업비를 요구하여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전동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합한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청사 내 리프트 설치가 불가한 상태이지만 향후 적합한 리프트 생산 재개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번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 포털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정 포털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 중에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의정 포털 시스템 접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동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8번 경사형 헬추어 리프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좀 답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 다른 설치 가능한 방법 내지는 시설을 검토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불가를 해서 상당구청에다가 유예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저희가 그 1층에다가 배를 설치했습니다. 그 장애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배를 설치를 했는데 벨이 눌러지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분께 도움을 드리려고요. 지금은 예. 네, 그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가 예, 예. 그러면 저희가 가마 태우듯 휠체어를 이렇게 안아서 올린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드려야 할 것 그 같고요. 방법밖에 없나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용무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의원님 뵈러 왔으면 의원님을 좀 아래층으로 좀 이렇게 쑥스럽지만 오시라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층도 그렇고 2층까지는 3층 본회의장도 그렇고 아니 그렇죠? 그건 아니고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본회의장 이분은 이제 오신다면 본회의장이나 뭐 의장님 뵈러 이렇게 만약 오실 것 같은데 그건 짧은 요 계단 이렇게 짧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3층에서 내려서 0.5층
0.5층 증간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네네.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휠체어 리프트 건은 저 본 의원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답변하셨듯 네. 그 상당구청인가요? 해서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도 답변에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2년 동안 찾았다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 기술 선진국 경제대국 10위라고 했던 우리나라에서 이게 설치가 정말 불가능해요? 왜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가마 태워도 올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이 그간의 사정은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까요? 우리 팀장님 말씀해 네네네. 주십시오. 네,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해가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 지금 상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유예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품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논의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거 말고 계단형 휠체어라고 또 왜 계단형 휠체어 달아가지고 이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설치도 하려고 알아봤는데 68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청사관리팀에다가 또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2023년까지는 아직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분이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본 의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구나, 맞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동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도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다음에는 네, 모든 의원이 우리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그 우리 42명 전체 의원들이 네.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예, 이거 제가 한번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기준에 적합한 설치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는 없다고 저도 보고 드려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나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략하게 또 9페이지 3번을 보면 그 우리 변호사 채용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오늘부터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일 받고 있나요? 어떻게 다시 말씀. 오늘부터 며칠간을 이거 좀 접수를 원서 하고 있어요? 접수가 네네네. 예, 3월 18일부터 3월 20일 3일간 원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첫날이니까 집계는 안 낼 것 같은데 뭐 네네.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 지난번 채용 기준하고 지금 올해 거 나온 거를 보면서 과연 응모를 할까 좀 의아심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완화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거 뭐 훌륭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화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과연 제대로 우리를 변호를 할 수 있을까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저희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해보려고 보수 인상도 해보고 했지만 진짜 7차까지인가 그렇게 공고를 냈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자격 요건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경력 사항에 만족하는 자격이 갖춘 사람이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고를 다시 내고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법률 자문해주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일 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서 처음에는 조금 서툴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에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부장님 듭니다. 정말 뽑으려고 생각이 됐다면 지금 보면 6급 상당으로 해서 그 급여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난번하고 이걸 5급 상등으로 좀 올렸으면 그래도 지원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급여도 지난번하고 똑같고 6급 상당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막 계속 열어놨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못 뽑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예상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를 5급 상당으로 좀 올릴 수는 없었나요? 거기까지는 인사위원회 아니 집행부 합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보수 인상을 그냥 저기에서 상한선까지 올렸던 거고, 일단 저희 방침이 좀 자격 요건 완화 쪽으로 이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오늘 그 접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 맞다나 훌륭한 분이 오시면 더 나올 나이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똑같은 급여 체계로 이 수준으로 하면 과연 올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재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네, 몇 가지 있는데요. 본 의원도 이제 작년 행감 때 드렸던 것 위주로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설명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한 한동순 의원님 이어서 조금만 질의 드려보면요. 그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좀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작년 행감 회의록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작년 제가 1년치 영상은 우리 운영위에서 했던 건 제가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셨을 것 같고, 네, 너무 열심히 임해 주시니까요. 근데 이 3번 보면 사실 본 의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석이라는 것, 이제 장기간 공석이어서 기능을 못 한다는 이제 문제의식은 다 모두 명료한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조금 너무 극명하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5급 상당으로 만약에 채용을 진행한다든지 결국에 6급이냐 5급이냐 문제라기보다는 6급에서 이제 채용이 되지 않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 조금 더 상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안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회의록 같은 거 보면은 어찌됐건 그 논의가 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집행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사실은 조금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답변 과정에서도 좀 일처리를 잘하고 있는 분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좀 기대감도 알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좀 채용이라는 것들은 되게 좀 현실적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방안도 또 다양한 해주셨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또 채용 공고에 사실 저희 거는 또 빠져 있기도 하고 정말 저희가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냐 이런 의구심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무국장 한순수입니다. 저희도 5급 상당으로 하면 좋겠는데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는 거는 집행부는 사실은 5급 상당은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집행부도 6급 상당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거는 솔직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서 5급이든 6급이든 사실 여기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잠깐만. 이게 지금 예. 그 자격을 내리고 올리고는 예.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초의회는 6급 상당, 광역의회는 5급 상당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규정돼 있나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그래 작년 잘 네, 그 사실 뭐 사실관계는 예, 제가 예. 모르겠으나 그럼 저도. 작년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네네. 가능은 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본의원, 네, 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만 이렇게 의회 사무국에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 집행부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한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또 그거 근거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인사 담당관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논의해 나갈 조금 근거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좀 자의적으로 자격 완화 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편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가 계속 드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내용이나 그런 좀 저희 공식적인 서면 내용 전달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 자격 요건 뭐 5급이냐 6급이냐 여기 뭐 광역이냐 기초냐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 한번 공식적으로 이렇게 상향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내부 규정이랄까 해갖고서 이미 공고가 들어간 입장에서 이거를 조금 지금 시점에서 번복하기는 그러네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네. 만약에 응시하는 분이 없으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보고 주실 때도 정말 네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의원은 이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좀 반대 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공고가 진행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질의 드렸었는데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정 포스탈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저희 9번 항목인 것 같은데 이제 홍보팀장님도 한번 저 중간 상황 점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국장님 아까 보고에는 장단점 파악 중이고 뭐 전목 방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3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뭐 1층에 뭐 의정관 설치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타 시의회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중에 저희가 뭐 성남, 경기도, 홍보팀장님, 세종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거는 이따가 네. 요거 질의 끝나고 정정 의원님 질의 끝나고 홍보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의정 포스탈 시스템 내용을 네, 아니요. 네. 그 중에 네, 다른 내용인데 세종을 갔었는데 세종에서도 의정 포털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을 해서 네. 그 현재 실무자랑 거기 실무자랑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를 그 전산으로 시스템에서 제출해서 뭐 승인 받아서 뭐 집행부랑 해서 제출하는 거를 세종시에서는 업데이트를 해서 한 1억 정도 좀 들여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업체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시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그 업체에서 지금 조달청에 지방의회 표준 의정 포털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의안 제출 요구하는 거를 의원님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3천에서 5천만 원 범위로 그거만 한다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금 집무실에서 하시는 거 외에 자택에서도 이제 막 보안 솔루션까지 깔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돈이 계속 업데이트가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 와서 집무실에서 만약에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금액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한 3천에서 5천 정도면 그게 조달청에 4, 5월 중에 등록이 된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업체랑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를 검토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집행부랑도 이제 다 연동돼서 저희 의회랑 이제 각 부서 간에 이제 그 다 한 개라 이제 그 사이트 통해서 다 이제 업로드도 되고 아카이빙 되고 이런 기능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담긴 거잖아요.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지금 그 업체랑 얘기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의회 법무팀 그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뭐 집행부에서는 뭐 의회 법무팀에서 하고 국별로 한 명씩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 지정하는 범위를 저희가 이제 잡는 걸 협의하면 되는 거고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4, 5월 정도 좀 뭐 잠시 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할 걸로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국가적으로 전자정부 뭐 외치고 이미 도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금은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너무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뭐 4, 5월이 이제 그 시한은 아니겠지만 조금 뭐 올해라든지 좀 잘 도입될 수 있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좀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저 의원 출석 시스템, 제가 공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제부제 시스템인가요? 그걸 이제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위원회 회의 상황 같은 것을 좀 기능을 보강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좀 가능할 것 같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담당 부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각 그 상임이라든지 예, 그 저희 40명의 의원실에 이제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로 예, 지금 출석을 확인하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진행 중이면은 그것이 뭐 회의 중이라고 이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냐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긍정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 싶어서.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미리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서 바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로. 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네네. 요청을 드렸었고요. 네. 바로 보완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1층 로비 냉난방기 설치 소유 예산 2023 본 예산 편성시 뭐 저기 계상했었는데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이 심사가 들어왔던 건가요? 얘기해서 삭감한 겁니까? 예,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작년에 워낙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예산과죠? 예. 이거는 복지 문제입니다. 직원들 복지 문제인데 이거 예산과에서 왜 이걸 삭감을 했나 저는 지금 알았어요. 이게 얼마였었어요? 그때 올린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적은 돈인데 물론 뭐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뭐 한 5천억 이상의 그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작년보다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은 거 그런 거 인정을 하는데 이거 이런 거에 대해까지 손을 댔나 싶을 정도로 다 이게 좀 정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번 어차피 아래층에 의정관 설치하면서 많은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꼭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관도 만들고 뭐 그런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같이 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한식 의원입니다. 왕명순 팀장님한테 아까 그 존경하는 한동선 위원장님에 대해서 뭐 휠체어 리프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게 그 기존의 그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보장 법률이 이제는 약자편으로 들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다가 2023년도 1월 16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에 보면은 그 제3조 2항에 보면은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이 있어요. 이 적합성 확인 등은 관련 부서에 이게 0.5층 같은 경우에도 과연 리프트가 설치 대상이 되느냐, 적합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당구 주민복지과 설치위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안 맞고요. 이게 공공시설과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주관하는 뭐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합성을 확인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파랑에 대한 추진 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 이게 그 층수가 낮으면은 리프트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적합성 여부를 해당 부서에 물어봐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보셔요. 받아보시면은 아 여기는 그 법에 의해서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다가 확정이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종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김한식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의 적합성 여부 확인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의 사례를 선포합니다.